22번부터 할 차례죠? 22번. 거기서요, 양의 약수의 총합에다 밑줄 그으세요.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양의 약수의 총합에다 밑줄 그으세요. 이거 양의 약수의 총합에 대한 것은 10-가에서 공부할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10-가를 안 했으니까, 양의 약수의 총합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다른 것도 나올 걸 대비해서 양의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두겠어요. 이거 뭐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제가 수업 중에 잔소리를 많이 요새 안 하는 편이에요. 이 방송 영상 찍으면서 별로 안 해. 전 같으면은 실제 본 수업이면 우리 수업 3시간이죠. 3시간이면 어떨 때는 수업 하나도 못 할 때도 있어요. 얘기 잘못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좀 조용했으면 좋은데 떠들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이게 그냥 막 사회 문제화까지 나가서 그날 수업 끝이에요. 무슨 말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니면 되죠. 지금 강제로 온 학생이 없죠. 근데 그냥 끝끝내 10개월을 다니면서 불만을 막 토하는 학생이 있어요. 계속 10개월을 다녀요. 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 양의 약수 총합하겠어요. 내가 지금 원래 뭔 얘기를 좀 해야 돼. 방금 지나가다 신문을 좀 잘못 봐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빨리 한국을 뜨세요. 무슨 말이세요? 빨리 한국을 떠요. 뜰 수 있을 때 빨리 뜨세요. 그럼 선생님은 왜 안 떴습니까? 저도 떠야죠. 이 한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인터넷에 비난 글이 올라오면 죽는 줄 아셔야죠.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빨리 떠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뜨는 게 나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천천히 얘기하겠어요. 한 10시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면요, 빨리 진짜 뜨고 싶을 거예요, 빨리. 그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손 사기꾼이 판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게다가 또 좀 사람이 좀 약간 좀 부족하면 겸손한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면서 겸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당하는 거야, 사기를. 결론이 무지예요, 무지. 이런 걸 바로잡으려면 국사 교과서부터 새로 써야 돼요. 국사 교과서부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사 교과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 그래서 국사 교과서가 3분의 1은 우리가 잘했다. 3분의 2는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까지가 옛날 아주 고조선 시대 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최근 근현대사까지 해서 잘못된 거는 그때는 잘 몰라도 뒤에 가면 알잖아요. 그걸 국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국사는 나라의 일기예요, 일기. 국사는 나라의 일기라고. 여러분 개인 일기 쓰면 일기장 보면 어때요? 다음에 보기 싫죠? 왜냐면 잘했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일기에 보면 어때요? 오늘 비가 왔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은 반성이죠. 그 일기에다 왜 반성하겠어요? 한 번 잘못하되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 표현이죠. 글을 씀으로 해서. 스스로 약속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오늘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일기 끝부분에 가면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 나중에 보면 막 손 자기 잘못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보기도 싫고 왜 내가 옛날에 이렇게 꺼벙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나 그런 일기를 보므로 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죠. 내가 이때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이게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뭘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 시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발전을 하죠. 무슨 말 있어요? 국사책에도 나라의 역사니까 옛날에 잘못한 거 갖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잘못한 것들은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조상들이 고생 많았구나. 이거 너무 엉터리로 이게 잘 지내오느라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나라가 강해지죠.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 바로 소위 많은 어리석은 국민들을 어린 백성을 지도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사기쳐서 그러네. 사기쳐서.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그 당파 싸움 한 게 지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해야 안 해요? 하죠? 그 왜 그러느냐? 국사책에 보면 우리나라 잘났다거든. 유관 역사부터 시작해갖고. 유관 역사 5천년에 반만년, 반만년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반만 역사를 자랑한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역사가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 같은 데도 세계 최강국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 지금 열 몇 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거야. 또 우리가 이 문화를 갖다 일본에 전염했다는 게 이게 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감춰야죠.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럼 분명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훨씬 나았어야 되는데. 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뭐 하냐고. 왜 잘난 것만 얘기하냐 이거야. 그럼 세계 전 출판계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언어 교육도 잘해야 돼요. 언어 교육. 언어 교육도. 국어를 진짜 사랑하면 국어 학자들부터 국어를 써야지. 뭐 뉘앙스가 어떠니 무슨 델리키다니 그 미친 아니에요? 국어 사랑이라 해놓고 그 다음 국어를 사랑한다 해놓고 말을 어려운 말을 써요. 쉬운 말 쓰면은 자기가 무식한 줄 알아. 어려운 말 쓰는 게 무식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오니까 애들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대학을 졸업해보니까 이거 상황이 심각하고. 그 역사책을 확 바꿔서 진짜 한 3분의 2 정도는 반성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게 학생들이 얼마나 해법이 나오거든요. 뻔하지 레파토리가. 근데 맨날 잘났다 찬란한 문화유산 이러다 보니까 찬란한 문화유산인데 왜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없냐고요.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러 와야지. 전부 우리 밖으로 나가잖아요.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문화도 지금 보면 뭐 일본 문화들은 막 밖에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만 하고 있고 한국어도 너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좁은 마음으로 자꾸 한국어 하는 거니까 한국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훌륭한 언어라며. 그걸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옛날 우리 글을 갖다 막 자랑하고 그 자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건 속으로 가져야 되고 우선 고칠 걸 고쳐야죠. 고칠 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한 시간 오늘 잘 걸렸다 지금. 잘 봐.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국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언어 영역 출제된 거 보세요. 한국 애들 또 언어 영역이 어려워갖고 틀릴 판인데 무슨 보급이 되겠어요 외국에. 그 공부 많이 했다는 검판사들이 재작년인가 시험 봐갖고 국어는 낙제가 수두룩 했다는데 그렇게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엉터리지만 노벨 문학상 한 번이라도 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나라 글자 갖고 짜집게 갖고 썼다는 일본 노벨 문학상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 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글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벨 문학상 하나 못하냐 이거야.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국력이 약하다 이거야. 그건 핑계예요 핑계.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못한 이유는 시를 짓거나 소설을 쓸 때요 진실성이 결여돼서 그래요. 그런 잘못된 걸 빨리 잡아야 돼요. 글을 쓰는데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형식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글이 가장 중요한 게 줄수예요. 몇 줄이냐가 중요하냐고. 단 한 줄이라도 진실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놈의 형식에 옛날부터 계속 형식에 구애받아가지고 그 진실보다는 말장난에 가깝다 이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 가짜를 보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 사람도 자라서 다시 역시 가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응? 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매국노야. 무슨 말 있어요? 심한 경우는 뭐 친일파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걸 누가 친일파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실제 친일파들이 남들을 친일파라 그래요. 나쁜 놈들이지 아주.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쥐들만 잘 나가고. 이걸 깨우치려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폴사를 열심히 해라, 이거야. 폴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옛날 거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잖아. 내가 일본 시 하나 소개합니다. 저는 한국 시 안 읽어요. 읽다 보면 짜증나요. 과연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밑줄 긋고 이건 조국 광복을 노래했다 그러죠. 그 저자는 옛날에 일본 천황 앞에서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조국 광복이라고 해석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을 보고 배우니까 이거 얼마나 이 위험천만한 얘기냐 이거야. 일본은 노벨상도 몇 번 탔는데 일본 그 노벨상 탄 정도인데 걔들을 일본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막강한 일본의 그 문학계에서 대상을 찾던 시가 있어요. 제목이 어머니라고. 그 시 보고 감동했어요, 저도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시 냈으면은 예선 탈락이에요. 어머니 시작했다 이미. 어머니 두 번째 줄 가서 어머니 이렇게 해서 시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그 막강한 파워, 엄청난 파워로 가는 문학계에서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심사한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엄마 생각도 않고 있다 갑자기. 심사위원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태어났을 때 어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자기 아팠을 때 어머니가 막 그 정성껏 해주는 거, 자기는 막 나무라던 거, 돌아가시는 거, 뭐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글자 8개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시라고, 이게. 진실성이 있어요, 진실성. 선생님, 이것도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모양이 보기 싫은데? 하여튼 8개 내놓은 거지. 팔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3줄 쓰기는 좀 장난 같고, 이 저자가 쓴 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어머니 등에 업혔다. 참 포근했다. 끝이에요. 무슨 말이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시에서. 근데 우리 한국 시들을 보세요. 생판 못 들어본 단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언어를 사랑한다면서 노스탈자란 말을 쓰질 않나.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해야지. 해석해서 공부하는 시가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그게. 속에 경이 끼지. 그런 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도 잘못된 거죠. 논술 시험 같은 것부터 없애야 돼요. 당연히 없애야지, 논술 시험을. 근데 우리나라 논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뭐 대학은 논술 시험 금년부터 부활하잖아요. 그런 대학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만 모르고 학생들만 모르고 공부하는 거지. 논술 써라는데 만약 한 줄만 써보세요. 점수 줘요, 안 줘요? 꼭 끝에 돼 있어요. 몇 자. 그래, 너무 자수가 부족하면 감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뜻은 예를 들어서 5줄이면 끝나겠는데 만약 그거 갖다가 한 2장, 3장을 쓰라 그러면 나머지를 뭐로 채워야 돼요? 뻥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제야. 자기들이 고등학교 애들한테 뭘 아냐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는 주제 보면 휘황찬란해요. 서울대학교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논하라. 카오스 자체가 혼란이라 정의를 못하는데 그 점수를 어떻게 주냐고 거기다가. 본인한테 써보라면 본인도 못 쓸 거면서. 세계 평화, 환경. 집에 방청소도 안 놈들한테 지구 환경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니까. 거짓말 가르치면 거짓말. 집에 방청소도 않고 욕실에 가서 머리카락 한 움큼 해놓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놔뒀다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질 내고 왜 나를 이렇게 놨냐 이런 애들이 갑자기 지구 환경하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오존부터 시작해서 뭐 오존층이 파괴가 됐느니 뭐 석유연료에 어떤 다 뻥 아니에요, 뻥? 그럼 거짓말을 잘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죠. 자수 맞지. 그리 매끈하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뻥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교육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무슨 말 있어요? 엄마들이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는 건 위험해요. 어떤 나라는 아무리 갑부집 아들이라도 처음에 유치원이면 유치원 한번 딱 데려갔죠. 그 다음부터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못 깨는 겁니다, 지금.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병들이 자기한테 뭐 잘못해주면 가서 선생님한테 막, 야! 막 난리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신문에 안 난 게 훨씬 많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교실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인사해봤어요? 그런 교육 못 받았죠? 못 받았잖아요. 1학년 4반이다. 그럼 5반이나 3반이나 1반이나 2반 선생님들한테 학교 가서 인사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교육 못 받았죠? 어떤 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게. 그게 스타트예요. 유치원을 가도 자기 선생님한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반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합니다. 저 왔습니다. 저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왔거든요. 다른 반까지 다. 그러니 걔가 지나가다 넘어지면 그 반 담임이 아닌들 신경 안 쓰겠어요? 아침에 이만한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잠이 덜 깨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느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걔가 가다가 넘어져갖고 피가 나는데 그거 안 일으켜 주겠냐고 그거를. 그런 교육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게. 그 막판이라도 지금 잘 가야 되는데 교과서도 보세요. 휘황찬란 휘황찬란. 맨날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뭐 선진을 IP 산업이 어떻고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IP가 뭐냐고. IP가 뭐냐고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 말 함부로 쓴 사람들한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공부할 때요. 제가 여러분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그냥 답답해요. 진짜 원래 뭐 물반 고기 바는 것처럼 수업 반, 딴 얘기 반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공부를 내가 지금 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이거 공부하면 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이게 지금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건방 떠는 나쁜 놈들한테 지면 되겠냐고. 순박한 사람한테는 져도 돼. 무슨 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져도 된다고. 그런 사람은 이기는 바보예요. 순박한 사람을 보면 좀 세상 사는 맛이 나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것대로 믿어봐요. 얼마나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가 뭐가 그래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부담이 없지.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그 사람이 감동받고 믿고 이래봐요. 얼마나 미안해. 뭐 걱정되잖아 그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살까. 지 걱정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건방진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럴 땐 조용히 누를 수 있어야죠.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지금 수학 문제 풀다가 폴수학을 단면을 잘못 보면 어떤 그 거지 같은 놈들은 편법이라고 그런다고. 그치 편리한 방법이지. 나도 말은 얼마나 만들 수 있다. 편리한 방법이야. 굳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고생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나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거의 근거 없이 암산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근거는 다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거를 일깨워서 암산 처리하는 거야. 고생 안 하려고. 그럼 공부 못한 애들한테 그렇게 기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항상 그랬지. 공부 막 못해갖고 막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참 풀고 있는데 3이잖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좋지 않다 이거. 그 친구들 옆에 도와줘야죠. 그러나 어떤 놈이 막 건방 떨고 막 2분에 풀어갖고 막 이까짓 거 쉽지 뭐 이러면 야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그냥 오던데. 이렇게 해서 얘기해줘야 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하고 지내야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부 답답하고 꺼벙한 사람만 있어봐요. 여러분이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있나? 불안해진다니까. 저절로 자원봉사자가 돼. 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이게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게 교과서를 보거나 책 보고 이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미처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까 얘기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빨리 한국을 떠나예요. 빨리 한국을 떠나는 것을 갖다가
그냥 간단한 그 자체 단어만 갖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벌고 안 벌고 잘 살고 이게 다 떠나가지고 이왕 세상 태어나가지고 살아봤자 얼마 몇십 년 살 텐데 이왕 좀 웃으면서 살아야죠. 배가 고파도 좀 즐겁게 살고 배가 부른다고만 즐거울 줄 아세요? 냅다 먹고 배가 아파갖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고픈 건 금방 채울 수 있지만 배가 이미 부른 건 배 꺼지려면 힘들어요. 오직은 밖에 막 뛰어다니고 그럴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가치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웃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즐겁게. 그게 원칙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좀 더 먹기 위해서 자기가 좀 굶고 그걸 갖다 딱 줘서 그 사람이 막 뭔가를 먹어서 너무 기뻐하고 막 참 정말 이렇게 해봐요. 자기 배고픈 게 오히려 행복한 거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게 교육이에요. 지금 뭔가 이게 완전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바보 같은 놈 또 논술 본다 이거야. 내가 논술 보지 말하면 또 어떤 그 속 좁은 놈들은 지는 수학생이니까 뭐 언어니까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 그 장애인 아니냐고. 그렇게 무서운 결과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는 현재 입시체제입니다. 무시하겠죠? 이기적인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는 입시체제야.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을 위해 신경 쓸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논술 주제도 고3에 맞게 줘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좋은 방안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학교에 따돌림 당한 아이가 있다. 도대체 따돌림은 이유가 뭐며 이런 게 방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학교는 없습니다. 그럼 땡이야. 그게 진짜지. 그러면 제가 심사위원이잖아요. 그래 고맙다. 내가 너 것까지 내가 점검을 내면 눈이 빠졌을 텐데 금방 끝났잖아요. 얼마나 심플하냐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그런 내용들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시한 있어요? 절대 세계평화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세계평화 얘기 못한 이유 알겠지? 집에 가면 맨날 언니랑 싸우고 옷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면 막 삐지고 그래갖고 언니가 옷 빌려달라면 옷을 차라리 찢어버리고 그 바로 가까운 가족끼리도 평화 유지가 안 되고 그런 판에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무슨 권력을 가진 강대국들의 무슨 등살에 우리나라가 어쩌고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걸 점수를 주고 있냐고 그거를. 그렇게 교육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하는 게 그래서 입시를 없애야 돼요. 무시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입시 체제로 학생들을 판단할 기준이 안 돼요. 무시한 있어요? 미술하는 애는 대학도 없애야 돼. 실제로 프랑스 같은 미술 대학 없어요. 프랑스에 미술 대학 없습니다. 선생님 이때던데요. 그 미술 대학은 실기한 대학이 아니에요. 미술사 연구하는 대학이에요. 실기한 대학은 대학이 아니에요. 예체능이 무슨 대학이 있어요? 우리는 보세요. 아니 미술 공부하려고 한테 언어 폴수학은 모르지만 하여튼 언어 뭐 하려고 하냐고. 언어를 영어 나오고 수학이 나오면 되지. 미술한 애들한테. 미술 애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상을 못 받잖아요. 맨날 파리 돈 내고 보러 가고 한국 미술은 길바닥에서 액자값만 받고 그럼 되겠냐 이거야.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집중. 이거 제목을 극한에서 다른 걸 바꿀지도 몰라요. 중간 불순물로. 너무 이게 45분 지나가면. 지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원래 예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예능이에요. 재능이라는 거야, 재능. 우리한테 무슨 노래 불러라 해보세요. 야, 안 된다 이거야. 재능이 재능. 미술? 전 참 신기한 게요. 제가 그리면요. 얼굴 동그라미 그린 다음부터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무시 안 있어요? 섬세히 그리면 그릴수록 얘가 도깨비가 돼. 그러니까 그 재능이 없다 이게 재능이. 그렇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재능 있는 사람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찍찍찍찍하는데 좀 지나면 진짜 되는 거야. 야, 옆에서 감동적이죠. 그 재능은 누가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체능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체능이에요. 우리나라 어때요?
돈 없으면 미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무슨 알겠어요? 시험에 임박하면 미술학원에 월 300씩 받는 데 있어요. 청담동.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진짜 재능에 있는 애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술학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인쇄지 그게 미술입니까? 이래는 무슨 풍? 뭐 어디는 아그레빠를 어떻게 그려야 된다? 전부 복사 아니에요, 그 풍으로? 그거 인쇄하는 거 아니야, 그 인쇄. 그러니까 독창성이 없죠. 다 정해놓고. 오직 한 목탄화가 있었겠어요, 목탄화가. 어? 정 안 되면 그냥 나무에 불이라도 질러가지고 그 숯 갖고 그릴 수 있는 게 미술 아닙니까? 그러다 우리는 무슨 놈의 형식이 많은지 몰라. 어? 예능도 다 깨지는 그냥 바이올린 갖고도 소리 좀 내고 12만원, 8만원짜리, 7만원짜리 중국제 바이올린 갖고도 좋은 소리가 많이 나고 정말 예술한 사람들 보면은 설마 저게 소리가 날까 하는 그런 악기 갖고도 외국에서 멋진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대 교수들이 부모님이 음대 교수 손 들어봐요. 없지. 머리가 비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3천만 원짜리를 해야 입시를 준비한다 이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3천만 원짜리가 프랑스에서 얼마 파는 줄 알아요? 1, 200짜리도 있어요, 심한 경우. 그러니까 그 바로 바보죠, 바보. 바이올린 800만 원짜리가 있어야 뭐 시험 보러 가고 어쩌고. 좋은 사람 아니야 이거야. 재능이 아니라 악기에 의존하면 되겠냐고. 그럼 차라리 악기에다가 로봇 붙여가지고 자동 연주로 돌려버리지. 그럴 정도로 우리가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체능이 발전될 수 있겠냐 이거야. 안 되지. 발전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길바닥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A4 용지에다가 끄적끄적 해갖고 좋은 작품을 만들면 그걸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지금 이거? 이름 안 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 쓰레기 갖다 비싸게 사다 하고 누구는 뭐 첼로를 갖다가 뭐 몇 억 주고 샀다고 자랑하고 내 앞에서 자랑해가지고요. 제가 1분 안에 일어났어요. 배탈 나서 가야 되겠다고.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서 물들까봐. 그럼 규벨이지 규벨이요. 바보 아니냐고. 이래서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뭐 돈이 없어 예체능을 못해요. 스님 예체능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든 줄 아세요? 이런다 이거야. 그러니 뭘 기대하겠어요 여기다가. 전체가 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다가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좀 깨우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폴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면서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여러분도 위험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슬슬 애들이 세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뇌되는 걸 눈치를 못 채죠. 몇 년 지나봐야 알아. 잠복기라는 게 있어. 들을 때도 몰라. 들을 때도 모르다가 몇 년 지나보고 자꾸 이상한 거야 본인이. 그 잠복기라는 게 있다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못 졸게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좀 시간도 많고 좀 할 일도 없고 뭐 이러면은 사실 한 1년짜리 정도 이렇게 진짜 뭐 학고방 그러면 안 되지. 학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만들어서 거기서 좀 앉아갖고 정말 집중 훈련을 해야 돼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다 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중간에 하냐면 건성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왜냐면 뭘 안 했는데 못한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제가 나가서 아까도 제가 이 앞타임에 얘기했지만 제가 스케이트 못한다고 누가 저런 바보 같은 자식 스케이트도 못하고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있어요? 별로 없다고. 제가 축구를 잘 못한다고 누가 욕할 사람도 없어요. 내 축구 시합 한번 딱 해봤지. 골키퍼 하면서. 공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막 애들이 굉장히 저 숨은 보석이라 그러더라고요. 난 속으로 웃고. 골키퍼 하는데 왜 공을 잘 잡은 줄 아세요? 소위 골 이게 있죠. 공 맞으면 아플 것 같아갖고 공 오는 방향을 잘 봐서 피했는데 이상하게 공이 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 나중에 이제 그 전투경찰 때인데 초소에 가서 야 이상하게 나 원래 축구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수경님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수경님이 그 페인트 모션에 뭐 이게 원래 다른 원래 축구 선수들은 페인트 모션에 딱 하면 속아서
팍 이렇게 공을 이리 찬 줄 알고 그쪽에 딱 가갖고 공을 놓치는데 뭐, 이수경이 맨날 공을 피하니까 공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를 몰랐어요. 그것도 막 그 쫄병이 막 정중히 얘기를 해가지고 야 알기 쉽게 얘기해봐라. 페인트 모션이 뭔지 몰라서 알기 쉽게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원래 보통 킵들은 다 보고 있다가 뭐 착 하면 그쪽으로 공연 잡고 딱 가고 그래서 바닥에 막 넘어지면 공은 반대로 지나고 그러는데 이수영 가면 막 딱 보고 있다가 공 오면 안 맞으려고 피하니까 공하고 맞게 된다 이게. 근데 3일 만에 깨우쳤어요. 뭔 얘기인지. 누가 욕 안 한다 이거야. 축구 못한다고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해요. 졸지 마세요. 무슨 생각 있어요? 몇 분쯤 남았습니까? 15분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자, 집중. 15분이면 충분해.